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 왕태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시장이 계속 연속 5거래일째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해석이 하고 나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어디쯤에서 반등이 좀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맥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맥락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양적 완화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양적 완화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문용어로 이제 Q2라고 합니다. 잘 안 써지네. Q2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발발되고 나서 돈을 뿌린다는 거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뿌린다. 이거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정상화가 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뿌렸던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여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자산 매입에 대한 자산 매입 축소라고 표현합니다. 전문용어로 테이퍼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부분이 이제 되고 나서 이제 풀었던 거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풀었던 거를 줄인다는 거예요. 이걸 줄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자,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인상 부분이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 뭐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QT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긴축 정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긴축 정책에서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뿌렸던 거를, 이게 채권이 이제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표현을 하죠.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제 실물에 있는 그런 채권들, 기업들 채권들을 사오게 됩니다. 사오게 되고 이제 돈을 주게 되는데, 그 사왔던 거를 다시 이제 민간한테 넘기는 수가 있겠죠. 갖고 있었으니까 그 채권을. 그래서 이거를 민간으로 다시 판다. 요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고, 민간에 대해서 들여왔던 거를 계속적으로 쥐고 있는,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파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 삼각형 구도로 봤을 때 돈을 풀어주고 나서 돈을 풀어줬던 거를 잠근다는 거예요. 줄인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금리를 인상해서 실물경제와 거시경제, 미시경제 여러 가지는 이제 키 맞추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고 긴축의 정책에 들어가서 회수했던 거를 다시 민간으로 풀어서 그를 기존에 있던 툴로 다시 맞춘다, 이런 겁니다. 그럼 지금이 어디에 와 있냐면요, 요 지금 금리 인상 부분, 인플레에 있는 부분, 요 부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긴축정책 QT라는 부분은 올해가 아닙니다. 아무리 빨라도 지금 22년이니까 23년에서 또는 24년에 벌어질 것들이에요. 긴축정책에 대한 부분은. 다만 지금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인플레에 있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게 올해 연내에 빠르면 이제 3월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2월달까지 4회 또는 5회 정도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는 거예요. 미국 기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2회 정도 먼저 빠르게 상승을 시켰다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지금 뭐가 있습니까? 27일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105조인가요? 지금 105조 정도가 돈이 몰렸는데, 블랙홀처럼 이제 거래 대금 자체를 시장에 있는 돈을 쫙 빨아먹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청약하고 이제 뭐 떨어지는 것도 남은 거는 이제 금요일에 이제 환급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증시로 유입이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좀 문제가 되냐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금리 차이가 있고 장기적인 금리 차이가 있는데, 요 장단기의 금리 차이가 뭘 이야기시키냐면 스프레드 현상을 이야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장단기 금리 차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약 얼마죠? 지금 1190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떨어지지 않고 놀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려야지만 증시자금이 이쪽으로 증시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진단 말이야. 지금 계속 여기 머물러 있단 말이야. 1200원 선, 1190원 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거래대금이 잠겨있는 상황에 LG에너지 솔루션까지 가세여서 쫙 빨아먹었기 때문에 시장이 원동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가져올 수 있겠다. 유동성이 지금보다는 풍부해질 수는 있겠다라는 이제 관측은 일부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뭐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다행스러운 관점은 지금 반대매매, 개인들 신용미수수는 이 반대매매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로스컷으로.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은 지금보다는 깨끗해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약하고 남은 돈이 증시로 유입이 돼서 조금은 유동자금이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하나를 묶어서 지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증시는 어디까지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뭐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빠질 수는 있어요. 2700선, 2750선이거든요. 요 2750선까지는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빠지게 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빠진 만큼 다 빠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봐서도 거의 다 내려왔어요, 사실상. 900선이죠. 905선 뭐 요 정도 되는데 거의 다 빠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이다 보니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반등의 장세가 올 수가 있는데, 그 반등의 장세가 왔을 때 코스닥에서는 보면은 905선부터 여기 1000포인트 살짝 넘은 건 요 자리, 지금 네모칸 요만큼 폭, 요 정도가 지금 주가가 놀이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3월까지 박스권 장세에 가둘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거 조금만 며칠만 더 참아보자라는 겁니다. 며칠만 더 참고 그 다음부터 매매를 원활히 하시되, 코스닥 기준에서는 요만큼의 박스툴의 놀이터가 될 것이니까 3월에는 요 그렇게 상승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면서 봐주시는 것이 매매에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주시고 시장 상황 판단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 매매하는 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금리에 대해서, 인플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가 대표적으로 나눴을 때, 은행이나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뭐 증권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가 되는데, 과거의 트렌드에서는 이 은행이 이제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 보험주에 대해서 수급이 조금 몰리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메리츠 화재, 뭐 요쪽으로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은행권에서는 그 한국금융지주인가요? 한국금융지주 요쪽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실상 금리 인상 수혜주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발심을 가집니다. 이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플레 관련주를 좀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그 소재주들이 지금 올라갔죠. 뭐 니켈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알루미늄, 망간, 코발트 뭐 싹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요, 음식료품 관련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 커피라든지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일회용 뭐 쌀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자레인지 뭐 돌리면 금방 먹는 거, 뭐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 싹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 임금 자체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품들이 인플레 현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정유주 오늘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돈이 순환매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다? 음식료품 관련한 인플레를 일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마켓컬리 상장에서 관련 있는 두 종목을 볼 수가 있죠. 뭐냐면 우양이라는 종목하고 흥국 F&B 뭐 요 정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밀리는 거에 비해서 얘는 뭐 굉장히 견조합니다. 뭐 주봉인데 이 주봉 같은 경우도 재차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양 같은 경우도 지금 매물 소화를 며칠 동안 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슈팅이 한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래량 자체도 연속으로 들어와 주면서 여기 있는 이제 거래량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이 여러 개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물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흥국 F&B가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주셔도 되는 상황이고, 흥국이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이니까 좀 관심권에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단은 오늘의 포인트는 뭐죠?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지나가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부분 체크해서 연관되는 농식료 인플레에 연관되는 것들 짚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 황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